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5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핫뉴스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오픈 AI가 새로운 챗 GPT의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카메라로 보여준 수학 문제도 스스로 읽어서 풀어냅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답하는 도중 끼어들면 그에 맞춰 대화까지 합니다. 복잡한 그래프도 1초 만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오픈 AI는 이번에 공개한 챗 GPT-4.5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GPT-4 터보보다 2배 더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어 등 50개 언어에 대한 품질과 속도를 높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챗 GPT-4.5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유료 구독자는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연된 AI 음성 모드는 몇 주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 대표부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 규모입니다. 미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가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미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6곳 가운데 5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시애나대와 공동으로 6개 경합주 유권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와 애리조나 등 5개 주에서 이겼고 바이든은 위스콘신주에서만 오차 범위 아닌 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특히 네바다와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가 오차 범위 밖에서 바이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시간과 애리조나에서는 각각 49대 42로 트럼프가 7%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젊은 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경제와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은 어제 법정에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대신 준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승인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돈은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뒤에 돈을 변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데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 이 돈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진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언이 증언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두 눈을 감고 앉아 있었고 멜라니아 여사에 관한 질문을 언급할 때는 고개를 강하게 젓기도 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주택가격이 2020년 이후 최근까지 47.1%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주택시장 분석업체 레시클럽이 최근 케이스-슐러 전국 주택가격 지수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1990년대와 2020년대 주택가격이 각각 30.1%와 44.7% 상승한 것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상승세는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를 보였던 2000년대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도 넘어서기 직전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 같은 기간 47.3%나 급등했으며 2007년 주택시장이 붕괴하기 전까지 무려 80%나 급등했었습니다. 이런 가격 급등은 지난 몇 년간 주택 건설 부족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데다 이후 모기지 이자율과 건축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빠르면 2026년 조지아의 전기 비행기 택시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지아주 교통부에 따르면 연방항공국이 올해 말이나 2025년 초 최초의 전기 수직 이착륙 차량을 인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항공국의 승인이 나오면 조지아 교통부는 빠르면 2026년 비행기 택시 차량의 상업 운영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전기 비행기 택시는 이미 조지아에서 상당 부분 개발이 완료됐으며 상업 서비스 개시를 위해 공항과의 협력 등 구체적인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교통부는 비행기 택시 차량 서비스 기술이 낮은 고도에서 단거리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택시의 비행 고도는 1,500에서 4,500피트이며 최대 250마일로 4명에서 6명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교통부는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30년 사이에 비행기 택시의 상업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유명 배우가 뉴욕 도심에서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출신 유명 배우 스티브 부세미는 지난 8일 뉴욕 맨하탄 동부 깁스베이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부세미는 이번 폭행 사고로 왼쪽 눈과 얼굴이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고 인근 벨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를 폭행한 미상의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고 경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남성은 야구 모자를 쓰고 파란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부세미는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부세미는 저수지의 개들, 펄프 픽션, 데스페라도, 코네어, 아마겟돈, 보드워크 엠파이어,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5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